거짓말. 이게 무슨 소나타야? 이 정도면 이거 페이스오프 아니야? 야, K5 했네. 했어. 서요했어. 안녕하세요, 퉁퉁테크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도 참 많은 신차들이 나왔었는데 상반기 나왔던 신차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신차는 소나타를 꼽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했었고, 하반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신차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K5. 지난번에 신형 K5와 소나타의 첨단 사양을 비교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 두 차량의 첫 모습, 비주얼에 대해서 비교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또 비주얼 라이벌로 지금 손꼽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두 차량 한번 비교해보면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잡았어요. 일단 소나타의 디자인, 전체적인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화려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요소들을 많이 넣어놓고 시선을 한눈에 집중시키는 매력이 있죠. 외관을 먼저 보면요, 전면부 그릴부터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릴 내부의 디테일도 아주 대담해졌죠. 다소 밋밋했던 구형의 첫인상을 탈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화려함의 정점은 하이테크, 즉 신기술에서 나오는데요. 현대차에 최초로 적용된 히든 라이팅 램프 기억나시나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크롬 장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거기에 빛이 들어오는 램프 형태였죠. 거기에 그라데이션 공법까지 더해놔서 빛이 짙어졌다가 옅어지는 훨씬 입체감을 드러내는 존재감을 보여주죠. 측면부는 쿠페 형태로 날렵한 디자인이 되었고요. 또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둔탁한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이전보다 젊어 보이는 효과를 주죠. 후면부 역시 구형 대비 싹 바뀐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리어 램프의 윗부분을 도깨비 방망이의 돌기 형태로 처리하는 디테일이 보였어요. 앞면을 그냥 밋밋하게 처리하지 않으려는 화려한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 역시도 이 화려함의 키워드와 얼추 걸맞는데요. K5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인 고급감이 조금 더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이 워낙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실내는 좀 더 상품성에 맞춰서 비교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소나타에는 있는데 K5에는 없는 것들을 위주로 좀 살펴봤어요. 소나타에는 가죽 시트가요, 최고급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K5에도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되지만 나파 가죽은 아니거든요. 소나타에 조금 더 고급 천연 가죽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2열 같은 경우도 선바이저가 소나타에는 전동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K5에서는 수동식으로밖에 되지 않죠. 아주 약간의 디테일 차이긴 하지만 화려한 아이덴티티에 걸맞는 고급감이 상대적으로 살아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K5의 디자인은 화려함보다는 심플함에 다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심플함 속에서 한 방의 엣지를 살려둔 것이 눈에 띕니다. 전면부부터 보면요, 요새 나오는 신차의 대부분은 전면부 그릴을 확대합니다. 첫인상부터 아주 강렬하고 대범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K5는 반대였어요. 기아의 패밀리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코 그릴이 유지는 됐는데 이전보다 상하 폭이 줄었습니다. 좀 더 작아 보이고 대신 날렵한 형태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의 각을 살려놨는데 헤드램프 부분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이탈 사인 램프라고 해서 심장 박동 그래프를 나타내는 모양새의 램프부를 발견할 수 있었죠. 차량 전체에 한 가지의 엣지를 그렇게 살려놓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생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면부는 소나타와 동일하게 쿠페 형태로 제작이 됐고요. 상대적으로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는 소나타 대비했을 때 심플한 선이 돋보여요. 하지만 루프 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장식이 된 걸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은 또 K5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의 엣지다, 강조점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소나타처럼 확 바뀌면서 막 전체적으로 화려해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K7 프리미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점선형 헤드램프가 K5에도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렁크 리드 부분을 블랙의 투톤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었어요. 패스트백 형태를 강조하면서도 후면부의 개방감을 살려놓는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죠. 눈에 띄게 막 화려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의 엣지를 더해서 K5만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 해석할 수 있겠네요. 실내 인테리어의 상품성도 소나타 대비 비교해봤을 때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터치 윈도우가 K5엔 적용이 되고요. 뒷자리에 송풍구를 보면 충전 포트가 나와 있잖아요. 소나타에는 충전 포트가 한 개 있어요. K5에는 이 충전 포트와 C거잭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옵션, 선택권이 많을수록 차를 활용할 만한 다양한 방법들이 그만큼 생기겠죠.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소나타는요, 왜 이렇게 화려한 변화를 보여준 걸까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라고 하죠. 뜻을 살펴보면 센슈어스, 육감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포트니스는 이제 스포티함을 살려놓는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새로운 디자인으로 좀 본능을 자극하는 육감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체가 단조롭기보다는 조금 더 화려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디자인 센터장으로 있는 이상엽 전무, 리더가 갖고 있는 철학, 방향성이 분명한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엽 전무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선임 디자이너로 GM에 입사를 처음 시작을 해서 아주 다양한 브랜드를 거쳤어요. 가장 최근에 12년 말부터는 벤틀리의 디자인 총괄로 있게 됩니다. 벤틀리에서 이상엽 전무가 디자인했던 차들을 보면 플라잉 스퍼, 컨티넨탈 GT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첫 인상부터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 그릴부가 아주 대담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도 뭐 헤드램프에는 곡선미 같은 걸 살리면서 약간 육감적인 형태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차량 디자인에 들어갔던 일부의 요소들을 현대차에 와서 이상엽 전무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이번 소나타를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그랜저까지 출시가 되면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 현대자동차는 센슈어스 스포트니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차량을 디자인할 것으로 보여요. 과거에는요, 브랜드와 이 인지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차량이 좀 비슷한 얼굴을 가졌었어요. 패밀리 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대차는 앞으로 우리는 모델별로 좀 개성을 지닌 이른바 현대 룩을 선보일 것이다. 지난해 그 산타페가 공개되는 현장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나왔던 그랜저 역시도 현대 룩을 보여준 두 번째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현대자동차가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일한 패밀리룩을 가진 차량에 비해서는 개성이 좀 넘치고 화려해 보인다. 그런 인상을 좀 많이 심어준다고 볼 수 있겠죠. 신차로는 뭐 투싼이나 아니면 아반떼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차량 역시도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투싼 아반떼와는 아주 다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잡았어요. 그렇다면 K5는 왜 이 화려함 대신에 상대적으로 심플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걸까요?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은 현대자동차와는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동적인 순수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심플하고 순수한 단면을 유지하되 거기에 동적인 한방의 디테일, 엣지 이런 것들을 더해 놓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되었는데요.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센터장으로는 최근에 영입이 됐죠. 3개월 전에 영입된 카림 하비브가 있죠. 레바논 출생의 디자이너입니다. 영입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K5를 그분이 뭐 디자인하는데 적극 참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카림 하비브 같은 경우는 1998년에 BMW에 입사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잠깐 벤츠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BMW로 옮기면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인피니티에서 디자인을 총괄을 했습니다. Q 인스퍼레이션, 프로토타입 10 이런 것들이 디자인을 했어요. 전면부의 그릴이 그닥 크지 않아요. 요새 나오는 신차와 되게 다른 기조죠. 그렇지만 각을 좀 살려놓는 디자인의 디테일이 보이고 그 안에서 또 개성을 살려놓으려는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K5를 시작으로 좀 더 패밀리룩을 공고히 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기아 자동차만의 디자인 요소를 갖춘 패밀리룩을 자리 잡게 하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기아차 그 관계자에게 들었을 때도 K5를 기점으로 해서 기아 자동차가 많은 그 변화와 혁신을 거듭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타이거 노즈 그릴 자체도 이전보다 날렵해졌잖아요. 그게 아마 패밀리룩처럼 다른 차량에서도 아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카리마비브 같은 경우가 BMW에 있었고 인피니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브랜드 다 사실상 고급 브랜드죠. 뭔가 첫인상부터 화려하진 않아도 심플하면서도 그 안에 또 고급미를 살려놓는 그런 브랜드들입니다. 앞으로 나올 기아 자동차도 비슷한 방향성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잡았어요. 신형 소나타와 신형 K5의 디자인 특징들을 전체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비록 이 방향성은 아주 상반되지만 두 모델 다 국산차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로 진화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역사가 100년여가 넘는데요. 한국 자동차는 1960년대에야 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서 뒤처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타 디자이너들을 영입하고 또 신차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새롭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국산차의 디자인 어떻게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지는 전해드릴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궁금한 건 현대자동차가 가진 화려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기아 자동차가 가진 심플하지만 엣지 있는 디자인 중에서 선호하시는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댓글로 이유를 남겨주시면 함께 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약속도 많고 굉장히 바쁜 시즌이잖아요. 이 한 해 마무리 의미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곧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